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왜 당신은 죽어가는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양한 심리학적 증후군과 이론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책의 목차를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증후군과 이론들을 짧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잠깐씩 시간이 빌 때 많이 읽었어요.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탈 때나 아니면 잠깐 한 10분 정도 시간이 빌 때나 이럴 때 읽으면 굉장히 집중도 잘 되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증후군이나 이론을 3가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킨 것이죠. 첫 번째 증후군은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입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하면 과연 어떤 것인지 짐작이 잘 안 되죠. 한마디로 웃는 것을 연기한다, 가면처럼 연기한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일본 쇼인여대 나스메 마코토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본심과 달리 다른 사람 앞에서 항상 웃는 모습을 보여주는 증후군이죠. 그렇기에 가면성 우울증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슬픔과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감성 노동이 심한 서비스업 노동자들이나 연예인들에게 주로 발병이 된다고 하네요.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18.1%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무려 2명이나 겪고 있다는 건데요. 심리학 전문지 사이카 센트럴에 따르면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 의심되는 8가지 증상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수면 시간, 두 번째는 식욕 감소 및 체중의 변화, 세 번째는 과음, 네 번째는 행복한 얼굴 강조, 다섯 번째는 대화 시 절대적인 언어, 예를 들면 항상이나 절대 등을 사용한다는 것, 여섯 번째 가끔 도움을 요청해도 금방 행복한 얼굴을 유지한다는 것, 일곱 번째는 심한 감정 기복, 여덟 번째는 삶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행복한 얼굴 강조나 아니면 심한 감정 기복? 이 정도가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가 해당이 되시나요? 저의 경험에 따르면 저도 카페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서는 굉장히 웃는 표정을 자주 많이 유지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키즈 카페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웃고 더 밝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쓸쓸하고 외롭고 더 지쳤던 기억이 나요. 흔히 육체적인 노동이 더 힘들다고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적인 노동도 그만큼 그 못지않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을 많이 쓸수록 금방 아픈 것처럼 원치 않는 감정을 많이 쓸수록 마음이 더 쉽게 고장나는 거죠. 웃음이 가면이 되어서 나를 가두는 족쇄가 될 때 과연 나의 마음속에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속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웃어라. 진정으로 웃을 때 당신은 가장 아름답다. 울어라. 슬퍼서 우는 일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다. 행복할 때 웃고 슬플 때 우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고 가장 마음을 위로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웃는 연기를 하는 게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덕목이 되기도 하지만, 나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사는 것은 오히려 죽어가는 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이론입니다. 바로 사랑의 삼각형 이론인데요. 하나의 명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는 모든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고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이자 증명이며 그 외 모든 일은 이를 위한 준비일 뿐이다. 여러분은 사랑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간의 궁극적인 최후의 시험이자 증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듣고 뭐지? 이거 약간 삼각관계 이런 건가? 라고 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졌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턴버그가 제시한 이론으로 사랑을 친밀감, 열정, 헌신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삼각 형태로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친밀감은요, 말 그대로 가깝고 결합되어 있다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 열정은 낭만, 신체적인 매력, 성적인 몰입 이런 것들을 뜻하고, 세 번째 헌신은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것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것은 어떤 일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이고요. 장기적인 것은 사랑을 계속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사랑은 이상한 형태로 변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서는요, 스탠버그가 주장하는 사랑의 형태를 7가지 소개를 하는데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지 형태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정적 사랑, 두 번째는 도치적 사랑, 세 번째 공허한 사랑, 네 번째 낭만적 사랑, 다섯 번째 동반자적 사랑, 여섯 번째 헛된 사랑. 이 6가지의 사랑의 형태는 어딘가 뭔가 부족한 사랑의 형태고요. 맨 마지막에 완전한 사랑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만이 친밀감, 열정, 헌신이 모두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친밀감, 열정, 헌신 중에 어떠한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약간 연애의 방식이나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 초기에는 열정이 가득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연애로 갈수록 열정이 가득한 연애의 로망은 부족하고, 그리고 열정은 또 금방 식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감과 헌신이 조금 더 중요한 연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애를 하고 있을까? 여보세요? 이 세 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넌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사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냐고? 어. 어렵네? 근데 진짜 세 개가 다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면 친밀감이 없으면은 그거는 일단 인간 관계에서부터 뭔가 잘못인 것 같고, 열정도 막 없으면 애인을 만드는 이유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런 게 없으면 왜 서로 애인이라고 하지? 그러면 그 세 개 중에 지금 가장 추구하고 있는 건 뭐야? 열정이야? 잠깐. 근데 맞는 것 같아, 열정? 근데 애초에 처음에 사귀게 된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근데 약간 속된 사람, 이끌림.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 뽀뽀가 가능한가? 나는 약간 그런 기준이거든? 네, 그렇다고 하네요. 연애 여러분들도 많이 하세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팅커벨 증후군입니다. 제가 유치원을 다닐 때 저를 괴롭히는 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저를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정말 많이 걸어서 제가 진짜 싫어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유독 심하게 장난을 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엄마한테 어떤 남자애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네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하면 저는 그 친구에게 정말 잘해줄 것 같고 그 친구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괴롭히거나 장난은 절대 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이야, 나를 좋아하면 나에게 잘해줘야지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관심을 끌려고 괴롭혔다는 걸요. 이 책을 읽고 이 팅커벨 증후군을 알고 나니까 더더욱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해서 그랬구나.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형상을 바로 팅커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만화 피터팬 속 팅커벨은 피터팬을 좋아하고 잘 챙겨주던 귀엽고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터팬과 웬디의 사이가 가까워지자 질투를 느끼고 웬디를 후크 선장에게 팔아버리는 등의 고약한 장난을 저지르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팅커벨의 행동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팅커벨 증후군입니다. 책 속에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자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잘못된 자기인식으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비현실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보여주기식 SNS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관심을 끌기도 하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부터가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모든 일의 출발점이 아니냐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됐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을 끌고 싶은 거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방식이 어떤 자극적인 무언가가 되어서나 나를 꾸며내서 다른 누군가로서 사랑받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을 다닐 때 저를 괴롭히고 많이 놀렸던 그런 남자애를 저는 정말 싫어했어요. 그 친구가 아무리 저를 좋아해서 관심을 끌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친구의 그런 행동 때문에 그 친구를 더 멀리하게 됐거든요. 저는 이 두 개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관심을 끌고 싶어도 그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를 꾸며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나로서 사랑받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커트 코베인인데 커트 코베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낫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는 것과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 이 둘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실 건가요? 저는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더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정말 재밌으니까요.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항상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